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오랜만에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다우지수 먼저 보는데 제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00포인트 넘어서 이렇게 살짝 쉬고 여기서 한 번 정도 튀어오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IT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주들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그널이 먼저 나와서 여러분들께 반가운 마음에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원하던 구간이 나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갑자기 꼬꾸라지지만 않으면은 이제는 조금 뭐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 다우지수입니다. 그냥 이 박스권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 디폴트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400포인트까지도 돌파하면서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죠. 조금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올라온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걱정만 하기보다는 이 2,500포인트 안쪽으로 내려오는 거 이거 그냥 흔들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상승 N자형 만드는 과정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2,500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소식이 있는데 벌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16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말이죠. 자, 14조 원 정도 매수를 했다가 SBB 사태 때 3조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찍어 눌렀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11조 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16조 원대. SBB 사태 이후에 5조 원을 더 산 겁니다.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미국이 디폴트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아무도 미국이 디폴트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수급 동향 그리고 코스피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900포인트는 저항이고 830포인트 요 구간에 흔들기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교육해 드렸습니다. 한 차례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온 척했지만 결국은 여기 목표치 흔들기 정도까지 나왔고 대신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달린 부분은 그래도 저점 매수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한다. 근데 뭐 아직까지 조정이 끝났다기보다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자 보세요.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살짝 쉰 거죠. 절반도 되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쉬고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간단합니다. 67,500원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67,500원 돌파하면은 7만원 구간은 그냥 넘어갈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한 구간까지는 와 있다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9만원 넘어와 있죠. SK하이닉스는 10만원 넘어서 SK하이닉스도 13만원 정도까지는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 구간에서 13만원 한 번에 가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구간 정도까지 가는지 요거까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DB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일 때가 됐는데 요 종목을 좀 유심히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대신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린다. 짧게는 65,000원, 조금 가봐야 뭐 7만원 요 정도 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원래 올라갈 만큼 올라올 수 있었는데 약간 못 미치고 다시 한번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뭐 이중천장 모양 만들고 밀렸는데 17,500원 너무나도 싼 구간입니다. 이거 다시 올라오게 될 거고 뭐 22,500원 뭐 저항은 한두 번 받을 수 있겠지만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로 27,500원 지나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존에 SNS텍 같은 경우도 제가 4만원 이제 지나가는 구간이 되고 5만원까지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정말로 뭐 그 전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42,000원 넘어 47,000원이 기본이고 5만원도 넘어가는 구간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까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 만들고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주가가 뭐 억울하게 좀 눌려 있거나 그래도 결국에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런 로봇 AI 상반기 강타했던 이런 섹터들 다 보시면 됩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여기
19,000원 구간 요 아래서 이렇게 이중바닥 그려놓고 만약에 또 밀려도 3중바닥 그리고 올라갈 겁니다. 19,000원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좋아지는데 거래량이 조금은 실리고 있죠. 아직 부족한데 돌파할 때 추가적인 상승이 거래량이 붙는다 나이스해질 수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10만원권에서 반등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중바닥 찍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양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만 5천원에서 12만 5천원 사이인데 한 15%에서 20% 정도 노리는 그런 정도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면서 로봇 AI 관련주들 뭐 많습니다.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아직 움직임이 없고요. 오늘 뭐 4% 올라온 게 됩니까? 이거 9만원 회복해야지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요거 뭐 1일 1비하지 마시고 9만원 회복하면 그때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간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방산주 같은 경우도 32,000원 구간은 유지될 거고 흔들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흔들기 나온 거죠. 32,000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거고 얘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요. 한번 상승 후에 휴식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하니까 참고하시고 한국항공우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는 5만원까지 휴식 구간이 나왔는데 5만원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치고 가는 구간 만들면서 5만원이 시작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 32,000원이 시작 구간이면은 한국항공우주는 5만원이 시작하는 구간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얘기 말씀드려서 야스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 연일 나오고 있죠. 야스를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11,000원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뭐 14,000원이 넘어왔습니다. 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LED 관련주들 뭐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쪽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에코프로나 이런 쪽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얘는 좀 쉬게 놔둬야 된다라고 해서 기술적 반등 나와도 조금씩 올라갔다가 짧게 차익 실현하는 거고 차라리 에코프로보다는 저라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이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LG화학 같은 경우가 반등 나오는 거 이런 쪽을 노리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상승률, 수익률 쪽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쪽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아예 바닥권에 있죠. 그리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아예 바닥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이런 거는 좀 조금만 나와도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률 추구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이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추세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만들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만원까지 조정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또 매수 구간이 되고요. 화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쉬었다 올라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죠. 올라가서 휴식, 올라가서 휴식, 올라가서 휴식,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또 휴식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500원에서 17,500원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SL은 이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좀 약했었기 때문에 원래 화신만큼은 움직여줬던 종목인데 SL이 좀 느리죠. 그래서 이제 34,000원 갭으로 돌파하면서 이때부터 시작이니까 37,000원 흔들기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4만원 그냥 지나가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진산업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는데 얘가 이제 조금 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이렇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뭐 데모나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 움직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 왜 자꾸 말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이런 리액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수급이 안 들어왔었는데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모양이죠. 현대 에버다임 제가 이거 7,500원 회복되면 보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회복시도 나왔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보신다. 그리고 데모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현대에버다임 데모 말씀 이것도 13,000원 회복되면 나이스 할 겁니다 했는데 딱 걸쳐놓기는 했어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SY나 이런 모든 모듈러 관련주 SY 범양건영 뭐 덕신하우징 등등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는 작년 7월에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요청하는 메시지를 이미 보냈습니다. 뭐 당연히 전쟁 이후에 집이 있어야 될 건데 땅 파서 철근 받고 시멘트하고 뭐 해서 탄탄하게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당장 난민들 어딘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듈러 주택, 조립주택이
조금 더 빨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SY, 덕신하우징, 범양건조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틈새 시장으로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시장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뭐 여행주들 실적 잘 나왔었죠. 엔터주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오르는 자동차 부품 뭐 엔터 이런 쪽 계속 보시면서 이제 조정받는 구간마다 보시고 여행주 바닥에서 턴되기 시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뭐 전기차 충전 여전히 좋고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뭐 이런 뭐 히토류 관련주 그 페라이트 관련주나 이런 쪽 그럼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이지가 두 종목이 대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고 뭐 히토류 하면 항상 뭐 티플렉스 항상 같이 움직이고 하니까 이런 쪽 같이 보시면서 뭐 방산이나 이런 쪽 같이 해서 체크해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도 잘 넘기고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뭐 조정 중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2차전 지수가 쉬어서 지수가 못 가는 거고 대신 종목들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체크해가지고 보시고 반도체주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뭐 AD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종목부터 시작해서 많죠.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한동안 정신 못 차릴 때 이런 종목도 볼 수 있고 로봇, AI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뭐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도 바닥권에서 이제 슬쩍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 수급 들어온 날짜 잘 확인해가지고 체크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